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답안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교사의 노트북에서 자료를 빼돌린 것은 중간고사 때부터 시작됐고 기말고사 10과목 가운데 9과목이 유출됐습니다. 파출소로 잡혀온 지명 수배자가 경찰의 눈을 피해 달아났다가 7시간 만에 다시 붙잡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우유 가격을 책정할 때 생산비를 고려하던 가격 연동제를 없애기로 하면서 낙농가들이 산업 기반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면서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교사의 컴퓨터를 해킹해 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사건 보도해드렸었죠. 경찰 수사 결과 중간고사 시험지도 빼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학생이 한 학기 내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학교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지와 답안이 유출된 시험은 기말고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치러진 중간고사 때는 7과목, 기말고사에선 9과목의 시험지와 답안이 고스란히 유출됐습니다. 이 학교 2학년 학생 2명은 과목별로 문제를 빼내기 위해 학교 본관 2층과 4층, 그리고 별관 2층에 흩어져 있는 교무실 3곳을 외벽 쪽 창문으로 몇 차례나 드나들었습니다. 책상에 놓인 교사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는 이중으로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었지만 학생들은 이마저도 뚫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무력화시키고 악성 코드를 심기까지 노트북 컴퓨터 한 대당 20여 분씩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험 문제를 빼낸 뒤엔 악성 코드를 삭제해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 결과 1학년 때 각각 내신 3등급, 2등급이었던 학생들은 2학년 중간 기말고사에선 여러 과목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몇 달에 걸쳐 이런 부정행위가 벌어졌는데도 학교는 눈치도 못 챘습니다. 학생들이 한 번 학교에 침입할 때마다 3시간쯤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보장치는 없거나 울리지 않았고 CCTV도 없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보안 전문가가 될 수는 없고요. 이런 중요 시스템을 전담해서 관리해 주시는 그런 분도 학교마다 뒀으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허무하게 뚫린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느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교사들은 퇴근할 때 노트북 컴퓨터를 반드시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고 캐비닛과 교무실 문과 창문엔 반드시 잠금 장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고등학교 18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8월 말에 학교 평가 보안 관리 현장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에 걸리면 손과 발, 입 등에 물집이 생기고 열이 나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5살 아이의 몸 곳곳에 크고 작은 물집이 생겼습니다. 손등과 발바닥부터 시작된 붉은 반점은 다리부터 무릎까지 빼곡하게 번졌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수족구병입니다. 엄청 가려워하고 아파요. 열도 많이 나고 같이 어린이 자는 기침에도 걸려가지고. 수족구병에 걸리면 입안과 손발에 붉은 물집과 발진이 퍼지고 발열이나 구토 등 증세가 나타납니다. 여름철에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을 중심으로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계된 전국의 수족구병 환자는 1000명당 12.5명으로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혈중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져서 기능이 떨어진 아이들은 이제 뇌수막염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뇌로 들어가면. 방역당국은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감염자가 발생하면 아이들의 장난감, 물건 등을 소독제로 자주 닦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더위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나기 소식마저 없는 가운데 그야말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3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웠던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낮뿐만 아니라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밤낮으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꼭 해주시고요. 볕이 뜨거운 한낮에는 야외 활동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파출소에 잡혀온 지명 수배자가 경찰이 뻔히 보는 앞에서 달아났습니다. 당시 촬영된 CCTV 화면 속 범인은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였고 뒤쫓던 경찰은 추격을 포기한 채 되돌아왔습니다. 범인이 결국 다시 잡혔지만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골목길을 한 남성이 빠른 속도로 뛰어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이 남성, 담벼락을 넘어 달아납니다. 뒤이어 경찰관 한 명이 이 남성의 뒤를 따라오더니 머뭇대다 쫓아가길 포기한 듯 결국 다시 돌아갑니다. 경찰관은 남성이 도주한 방향을 보고 한참을 서 있기만 합니다. 어제 새벽 광주 한 파출소에 붙잡혀온 30대가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파출소 밖에서 흡연을 하던 도중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연인과 다투던 중 여성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파출소로 붙잡혀온 지 불과 1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붙잡고 보니 이 남성은 사기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2년 전 지명수배돼 있던 신분이었습니다. 도주 직전 이 남성은 면담을 신청한 지인들과 대화 중이었고 경찰관 한 명만 입회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를 관리하는 경찰의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피의자가 도주할 때 경찰은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파출소 경찰관들은 남성이 도주한 뒤 1시간이 지나서야 상급관서에 보고하는 바람에 경찰력을 즉각 투입할 수 없게 했고 파출소로부터 도보로 6분 거리인 폭행 피해 여성의 집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도 30분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민으로서는 어떤 범죄가 있어서 저런지 많이 또 불안감도 좀 있었고 결국 이 남성은 도주 7시간여 만에 파출소로부터 1.9km 떨어진 지인의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과 도주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해당 파출소 경찰관의 과실 여부를 따져 징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고 일제 전범기업은 사죄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 죽을지 모르니 나 솔직히 사죄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기가 싫고 그런데 내가 고생한 일을 생각하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시민 모임은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배상과 사죄를 하지 않아 국내 자산이 매각될 상황에 놓였는데 우리 정부는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방해라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따르지 않고 있고 이르면 다음 달쯤 이들 기업에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부실공사 신고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임시회에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 대상을 광주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대상 확대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양생 관리 감독을 강화한 건축 조례는 통과됐습니다.
파업 50일째를 맞은 광주 전남 전기노조가 협력업체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맺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 전남 전기지부는 임금 6% 인상과 1년치 임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8월 급여에 반영하고 하계 유급 휴가를 보장받는 등의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70.7% 동의로 가결했습니다. 불법 하도급 근절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광주 전남 전기직부 조합원 840여 명은 이르면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우유 가격을 정할 때 생산비를 고려하던 기존 가격 연동제를 없애기로 했는데요. 젖소를 키우는 농민들은 낙농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젖소를 키우고 있는 임정복 씨. 새벽부터 일어나 소 먹이를 주고 우유를 짜며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해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사료값만 2,800만 원. 여기다 전기세 등을 포함하면 한 달 내내 일해도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료값이 약 38% 정도 인상 요분이 있었고 조사료가 38%에서 40% 정도, 많이 오른 품목들은 45%까지. 농민들이 애써 짠 우유를 쏟아버립니다. 이유는 정부가 우유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용도별 차등 가격제 때문. 차등 가격제는 마시는 우유와 치즈나 버터 등 유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공 우유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마시는 우유의 경우 기존대로 리터당 1,100원 정도를 적용받지만 가공유는 800원대로 내려갑니다. 낙농가는 사료값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한데 우유 가격까지 내려가면 최소한의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어 낙농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건비도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현재 저희들 농가들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저희 낙농가는 다 죽습니다. 매년 우유와 유가공품 가격을 정하는 원유 가격 조정 시한은 다음 달 1일로 임박한 상황. 낙농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폐지를 계속 요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가운데 하나인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가 풍암호수 수질 개선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공원 추진 사업자는 현재 6급수 수준인 풍암호수의 수심을 낮춘 뒤 지하수 등으로 수량을 확보해 수질을 3급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풍암호는 계절마다 차이는 있지만 5, 6급수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악취와 여름철 녹조로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광양항의 물동량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반기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물동량 확보를 위한 항만공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광양항의 물동량은 모두 1억 3,500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줄어든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국의 봉쇄 정책에다 제철소의 고로 정비로 철광석 등의 수입이 줄면서 특히 2분기에는 일반 화물과 컨테이너 물동량 모두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광양항 물동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 물동량이 2% 정도밖에 차지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럽 쪽에 또 문제, 원자재 수출 문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최근 한 국내 선사가 북미 항로에 투입된 4,300TU급 컨테이너선 6척을 6,500TU급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연간 4만 TU 정도의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와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로 물동량이 더욱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 2018년 이후 4년 연속 내리막을 걷는 상황에서 항만공사는
신규 선사 유치와 함께 선박들이 광양항을 건너뛰고 운항하는 이른바 스킵 현상을 막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얼라이언스 위주의 어떤 집중 마케팅을 해가지고 스킵하는 그 률을 줄이도록 하는 게 최상의 목표가 아닌가. 한편 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은 물동량 감소 추세가 광양만권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24열 크레인 확충과 전라남도의 해양 물류 조직 보강 등 다각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올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선제적인 세정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전남북 지역 일선 세무서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물가 불안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환급금의 조기 지급과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비정상적이거나 반복적인 탈루는 철저히 검증하되 간편 조사를 확대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배형민 제5차 광주폴리 총감독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5차 광주폴리에서는 세계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재활용과 순환경제를 키워드로 하는 실험적인 건축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시아 문화 전당권에 밀집한 기존 폴리 작품들과 연계하는 광주 폴리 둘레길을 조성해 광주의 문화예술 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구도심 재생 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4차례에 걸쳐 국내외 건축가들이 설계한 폴리 31개를 설치했고 내년까지 4-5개의 폴리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벼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판매된 벼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농가는 총 65,433개 농가 11만 6,334헥타르로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농가 수는 4.1%, 면적은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군별 가입 면적은 해남 15,301, 영암 12,240, 고흥 1,321헥타르 순이며 가입 대상 면적 대비 가입률은 영광 87.7, 진도 84.3, 장흥 8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위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나기 소식도 없는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34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더웠던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도 덥지만 밤 사이에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꼭 해주시고요. 볕이 강한 한낮에는 가급적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한낮 기온 34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덥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신안의 낮 기온 33도로 예상되고요. 완도의 낮 기온 31도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33도, 순천의 낮 기온 3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도 33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